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어제까지 나스닥 지수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보면 상승폭이 이거 왜 이래? 2주째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막상 주가는 왜 이렇게 별로 안 올랐지?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증시는 엄청난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나스닥은 0.14%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QQQ는 0.55%, SOXL은 0.85, 불즈는 0.59 상승으로 사실상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고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엄청난 폭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무려 7.4%의 상승을 했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큰 폭의 가격 인하로 인해 그때 당시에는 크게 하락을 맞았지만 오히려 이 가격 하락한 것에 대한 효과로 중국 내 판매가 크게 늘어나게 됐고 이를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면서 어제는 7.4%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도 무려 4.75%가 상승을 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해 관련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표적인 금융주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 역시 있었습니다. 두 기업은 완전히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우선 골드만삭스는 4분기 실적이 완전 망해버리면서 주가가 6.5%나 폭락을 해버렸고요. 반면에 경쟁사인 모건 스탠리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5.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뉴욕 연방은행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 발표가 됐는데요. 1월 마이너스 32.9로 떨어졌습니다. 12월에 마이너스 11에서 거의 22포인트 하락한 것인데요. 참고로 월가의 예상은 마이너스 7 수준이었는데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연방은행의 경기 침체 확률은 47.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60년의 역사상 이런 수준에서 침체를 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이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4천의 벽을 못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면 4천에 닿기만 하면 떨어지고 4천 근처까지 치고 올라오려고만 하면 아래쪽 어딘가에서 계속 다시 하락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기관과 세력들 혹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개인들이 아직 악재가 확실히 해소된 건 없기 때문에 4천을 넘기면서까지 들고 있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해서 4천을 기점으로 계속 주가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서 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가 Fear and Greed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까지 무려 7일째 나스닥이 상승 랠리를 달리면서 탐욕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65가 뜨면서 이젠 완전 그리드로 넘어왔습니다. 투자 심리가 매우 좋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니까 3배 상품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TQQQ는 $20, SOXL은 $13, 불즈는 $27까지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최근 저점을 찍고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에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사실 7거래일씩이나 연속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직 기관과 세력들이 화끈하게 롱으로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포지션을 롱으로 굳혀버리고 증시에 참여를 하면요. 이렇게 째째하게 안 오릅니다. 화끈하게 큰 폭의 갭 상승만 며칠 연속으로 시켜버리고 또 그걸 보고 전세계 개미들도 순식간에 포모가 와서 너도 나도 들러붙으며 주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기관들이 결국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기관과 세력들이 증시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잡았다고 보긴 힘들고요. 결국 그럼 기관과 세력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왜 어쨌든 최근 주가는 계속 상승하냐? 기관과 세력 빼면 누구 남겠습니까? 결국 개인이죠. 우리 같은 전세계 개미들, 개인들의 매수세만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무려 나스닥 3배 추종 레버리지 상품인 TQQQ 기준으로도 최근 최저점이던 $16를 찍고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고작 20%밖에 못 올라온 부분이라던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만 전체적인 증시를 들어 올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깨작깨작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개인들의 힘은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약간의 변동성과 세력들의 심리 흔들기에도 너무 취약하고요. 결국 개인들은 증시를 강하게 들어올릴 수 없고 기관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기업들 실적이 약간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 바로 공매도를 쳐버리기 위해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각을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불길한 예상이 틀리길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만약 맞아 떨어진다면 이번에 부분익절에 둔 금액을 투입해서 또다시 적극적으로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들 각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타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금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생리프팅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서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광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기영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RM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콘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박정수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